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박창진 갑질근절 특별위원장 역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박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인가 정의당은 희망이 아닌 논란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뜻하시는 걸까요? 뭐 잘 알다시피 진보의 가치라는 것이 국민의 지지 또 지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네. 배우고 느껴왔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슈나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선명함에 몰입하는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국민의 삶과는 멀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위기 상황을 이제 저라는 새로운 인물이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당대표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하면 그러면 그 개인 플레이가 좀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개인 플레이라는 표현으로 어떤 분들을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보다 현재 우리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가, 네. 진보 정당이 어떻게 시작됐나. 과거의 진보 정당은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노동자들이 약자로 대변되는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못 낼 때 네.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현재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의문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보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연결했던 배진교 의원 같은 경우는 노동, 환경, 그다음에 젠더 이 세 가지 기둥을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위원장님은 진보의 가치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이 코로나19 이후의 노동 또 우리의 삶의 변화와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의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째, 세습 자본주의에 맞서는 정당으로 정의당을 재개조하겠습니다. 네. 둘째, 불평등 세대인 청년 세대를 진보 정치의 핵심 주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셋째, 새로운 시대 부의 공정한 분배와 노동의 재정의에 앞장서겠습니다. 세습 자본주의라는 말씀하신데 좀 풀어주세요. 어떤 뜻입니까? 이미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또 우리 청년 세대의 박탈감이 느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공정한 부의 분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충분히 부가 없어서 불공정한가? 라는 질문을 볼 때 그것보다는 잘못된 구조 속에서 잘못된 세습으로 부당한 부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우리 사회를 더 불공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런 공약을 그러면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상속과 정당한 상속을 가르는 기준점이 뭘까요? 그러면 일단 정당한 상속도에 대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먼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가, 소위 말해서 노동의 대가가 일한 만큼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가. 누군가가 그러면 그 세습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했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는가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떤 상속 문제로만 한정을 한다면 그러면 정당한 대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속세의 문제 아닙니까? 한정을 하자면? 저는 그 부분에만 한정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앵커분이 그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 말의 의미는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과연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불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한다면 이윤을 어떤 분배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몫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런 점을 지적을 하시는 거죠. 네, 아울러 지금 4차 혁명이라든지 또 그 4차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 이에 대한 대비를 우리 진보 정당이 기존의 약자를 대변하고 노동자 계급을 대변해왔던 속에서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배진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민주 대연합의 시대는 끝났고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와 조금 생각이 결이 다르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저희가 보다 진보적인 가치
좀 전에 말씀드린 진보 원래 본류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지지를 만들어낸다면 네. 우리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들에 오히려 민주당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예. 거기에 동의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게 어떤 당과의 경쟁이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 우리가 더 이런 양당 구조에 매몰되지 말고 앞장서서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지층이 얇아지고 당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선명함보다는 국민의 삶과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나 기타 세력들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부족한 부분도 지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적절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본연의 역할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힘이 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을 오래 이끌어온 기존 정파 구도에서 벗어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분류는 위원장님을 참여계로 지금 분류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양한 분들과 이미 그것이 제가 정파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 네. 그 구성원들 중에 과거에 그런 이력이나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이고요. 일단 저는 선배 정치인들이 해왔던 기존의 역사와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의당 내에서는 많은 정의당 당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어떤 구도에 의해서 직접적인 반영이 되지 않고 이것이 이유가 돼서 국민의 지지 또한 국민들의 공감 또한 받아내고 있지 못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정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것이 정의당이 변해가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혜선 전 의원이 LGU 플러스 비상임 자문직을 맡았을 때 논란이 있었고요. 이때 그 위원장께서 당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뒤에 아무튼 당은 사임을 권고를 했고 추혜선 전 의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추혜선 의원께서 사퇴를 하신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의당 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맹점입니다. 저는 강력한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보의 가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그만뒀을 때 그러니까 이후에 대해서 일정하게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아울러 처벌의 규정도 보다 강력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의 기준요?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미리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충분히 준비됐어야 된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의 징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상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 상황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우리가 세우고 있었냐를 한번 진단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